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8번째 시간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파트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파트의 백지도 위치 학습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주제는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연환경에 따른 주민생활 모습, 두 번째가 이제 경제활동과 관련된 산업구조 및 수출품 구조, 세 번째는 민족, 종교 갈등이 나타난 분쟁지역,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주민생활 모습,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여기서 주민생활 모습은 의, 식, 주, 농업, 요 네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복이 나오면 그 의복이 있는 나라가 어딘지 연결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자연환경의 특징, 특히 기후환경의 특징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식, 가옥구조, 농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의복, 예를 들면 만약에 시험 문제 아오자이 하면 일단 베트남 옷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아오자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베트남 의복이죠. 얇은 옷이니까 이거 더운 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리고 바롱. 바롱은 필리핀 사람들이 입는 남자 셔츠를 바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티는 인도 사람들이 입는 통이 넓은 바지예요. 그럼 어쨌든 선생님이 쓴 요 세 개 있지. 아우자이, 바롱, 도티 다 여름에 덥다는 거야. 이 지역은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통풍이 잘 되고 얇은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치파오가 시험에 나왔어. 치파오는 두꺼운 미단으로 만든 과거 만주족의 옷에서 유래된 중국의 의복이죠. 그래서 이 치파오는 위에 있는 저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좀 춥다는 거야. 겨울이 좀 춥다는 거야. 요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복과 나라 연결하시고 기후를 유추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농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이 지역의 대표 농업은 벼농사죠. 그러니까 쌀을 많이 재배를 한다. 그러면 벼농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쌀이라는 작물이 성장기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고온다습한 기후환경. 고온다습한 이게 계절풍에 영향이 큽니다. 특히 여름 계절풍. 그 다음에 하천 유역의 충적 평야 주변에서 농사를 짓죠. 벼농사 할 때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이 모내기하기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하천 유역의 충적 평야 하면 삼각주나 범람원 같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콩강 삼각주라든가 겐지스강 삼각주라든가 이런 데들 위치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평야가 좀 덜 발달한 나라다라고 하면 산 비탈에 계단식으로 논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계단식 논이 있는 나라 하면 충적 평야 발달이 좀 덜한 화산섬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이 두 나라는 계단식 논에서 많이 경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메콩강이 흐르는 베트남이라든가 겐지스강이 흐르는 방글라데시 같으면 그 주변에 강 주변의 범람원이나 삼각주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동남아시아 같으면 벼농사 외에도 열대 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열대 작물, 열대 플랜테이션 작물들 선생님 몇 가지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대 작물, 커피. 커피는 건우기가 있는 열대기후에서 주로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커피하면 베트남 꼭 기억하시고, 아시아 2등이 인도네시아인데 일단 베트남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등이니까, 아시아 1등이니까. 전 세계 1등은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차는 1, 2등은 중국, 인도거든. 근데 차가 특화된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를 홍차로 시험에 잘 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 차 1, 2등은 중국, 인도라는 것까지 좀 알고는 계셔요. 시험은 누가 잘 나온다? 스리랑카가 잘 나온다. 그리고 기름야자가 있는데 이 기름야자는 팜유의 원료예요. 팜유의 원료 기름야자. 요거는 열대우림에서 주로 생산하고 전 세계 최대 생산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열대작물 3개, 커피는 베트남 연결하시고, 차는 생산 1, 2등은 중국, 인도지만 차가 특화된 스리랑카 좀 기억하시고, 기름야자는 인도네시아, 팜유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 중에 팜유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좀 얘기를 할게.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음식 예를 들면 일단은 쌀 음식이 많아. 그래서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인도네시아의 볶음밥, 나시고랭 요거 기억하시고, 나시고랭 나오면 이거 인도네시아 찾아야 돼. 향신료를 넣고 매콤하게 볶은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입니다.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게 퍼예요. 퍼는 쌀국수잖아. 요 베트남 쌀국수지.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음식 중에 타이의 음식들, 카오팟이나 팟타이 같은 것들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카오팟은 볶음밥, 팟타이는 볶음면, 그리고 타이에 향신료를 많이 넣고 끓인, 새우 넣고 끓인 스프, 똠얌꿍이라 그러잖아. 똠얌꿍. 이런 음식이 타이의 음식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가 고온 다습하니까 밥도 볶고 향신료도 많이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 스시, 뭐 이런 것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옥 구조도 대표적으로 기후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자, 만약에 고산가옥이 시험에 나왔다고 해봐요. 자, 요 고산가옥은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의 열대기후 지역에 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고산가옥 하면 기후를 열대기후로 유추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국에 만약에 4번이 나왔어. 자, 4번은 중국 북부에 미음자형으로 가옥을 배치한, 자, 폐쇄적인 형태의 가옥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겨울에 좀 많이 춥다 라는 걸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일본의 합장 가옥이 시험에 나왔어. 자, 생긴 모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지분 경사가 급한 일본에, 자, 눈이 많이 오는 산간지방의 가옥 구조죠. 자, 여기는 지분 경사가 급한 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 요거 유추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몽골의 게르 같은 이동식 가옥이 나올 수 있어. 자, 몽골 사람들이 게르 같은 이동식 가옥에 사는 건 전통적으로 스텝 기후에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인 거죠. 자, 요런 기후적인 특징을 유추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의식주 농업과 관련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할 게 각 나라별 산업 구조와 수출권 구조를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라별 산업 구조라는 건 1, 2, 3차 산업 비율을 주고 나라를 맞춰라.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는 1차, 2차, 3차 산업 비율을 보고 나라를 맞춰야 되는데, 자,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 주로 농업이고요. 자, 2차 산업은 공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면 1, 2, 3차 산업 비율을 줬을 때, 산업 비율을 줬을 때 선진국으로 갈수록 3차 산업 비율이 높아요. 자, 그래서 3차 산업 비율, 요 3차 산업 비율이 선진국에서 높다. 자, 그리고 1차 산업 비율은 조금 못 사는 나라, 저개발국에서 높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과 인도가 있다면 인도가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율이 높고 일본이 3차 산업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은 1차 산업 비율은 또 많이 낮겠지. 자, 그런 식으로 1차, 3차 비율을 보고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사는 선진국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나라가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또 동남아의 최고의 선진국이죠. 자, 그리고 인도를 비롯한 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이 선진국들보다는 1차 산업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중국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나오는 나라들, 자, 산업 특징을 선생님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국 정리할게요. 자, 중국이 일단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일단은 경제 규모가 커요. 그래서 중국은 국내 총생산이 제일 많은 나라, 무조건 중국 고릅니다. 국내 총생산 제일 많은 나라. 자, 전 세계 국내 총생산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요 몬순 아시아 단원에서는 무조건 중국이 국내 총생산 1등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1980년대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막 공업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공업 생산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별명이 세계의 공장이야. 세계의 공장. 자, 이 말은 중국이
공업 생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중국이 공업 생산량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공업 생산량 제일 많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이 공업 분야를 다양한 공업 분야를 하는데, 자,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했지만 최근에는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업 분야는 다양하다. 경공업부터 중화학공업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산업까지 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첨단산업 단지 하면 중관춘이라는 첨단산업 단지 이름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베이징 근처에 자 중국 최고의 첨단산업 단지 하면 중관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관춘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중국의 산업 특징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차 산업 비율이 조금은 높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공업이 워낙 발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나라 인도 해볼게. 인도는 전반적으로 저개발국 형태의 산업 구조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가 신기한 게 의외로 첨단 산업이 발달해요. 의외로 IT 강국이야. 의외로 IT 강국. 자, 그래서 인도가 IT 강국이 된 건 연구 인력이 많고, 그리고 미국과 시차가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 자,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또 영어도 잘 쓰고 이런 점들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의 첨단 산업, IT 산업 단지 하면 벵갈루루. 자, 여기 한 군데는 꼭 기억해야 돼. 뭐 벵갈루루,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같은 곳이 있는데 요 벵갈루루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 벵갈루루. 자, 중국은 중간춘, 인도는 벵갈루루. 요거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들 중에서는 자, 일본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일단 일본은 호주, 싱가포르, 나머지 선진국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일본이 국내 총생산이 좀 많은 거. 자, 일본이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 3등입니다. 자, 아시아에선 중국 다음으로 2등이에요. 그래서 호주, 일본 중에 국내 총생산 많은 건 일본을 골라야 되는 거야. 둘 다 3차 산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싱가포르 같으면 산업 구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이 거의 없어요. 자, 일본, 호주는 1차 산업 비율이 2, 3%는 잡혀도 싱가포르는 아예 빵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싱가포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품 구조로 잡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출품이 나오면 결정적으로 찾아줘야 될 나라. 일단 가장 중요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자, 호주는 선진국이지만 공업제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석탄과 철광석을 어마어마하게 수출하는 나라다. 자, 수출품 구조에서 석탄, 철광석 딱 보이면 호주 골라야 돼. 자, 그리고 호주와 함께 또 석탄 수출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자, 인도네시아도 수출품 잘 나오는데 인도네시아는 석탄 그리고 열재 작물들 이렇게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열대 작물 중에서도 팜유는 꼭 기억하셔야 돼. 석탄 팜유. 자, 결국 호주, 인도네시아는 석탄은 겹치는데 철광석 팜유에서 호주, 인도네시아를 갈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출품 잘 나오는 나라가 중국. 자, 중국은 공업 제품 위주로 수출한다. 자, 공업 제품 수출이 많다. 자, 그런데 일본도 비슷하게 자, 공업 제품 수출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일본 중에 자, 공업 제품 중에서 중국은 다양한 공업 제품을 수출해요. 자, 중국이 쌤이 경공업, 중화공업, 첨단산업 이게 다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기계도 수출하고 철강도 수출하고 전자기기도 수출하고 또 경공업, 뭐 섬유, 의류 같은 것도 수출합니다. 자, 하지만 일본은 공업 제품 자체가 다양하지 못해요. 일단 경공업이 없어. 노동집약적 산업이 없어. 일본이 노동비가 비싼 나라니까. 그래서 일본은 일본 특유의 기술집약적 산업들 위주로 수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요 수출품은 일단 자동차, 도요타, 혼다 같은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정밀기계, 뭐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뭐 로봇, 뭐 이런 것들 일본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자, 기술집약적 산업 위주로 수출한다. 이게 중국과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과 수출품 구조, 산업 특징도 우리가 쭉 정리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분쟁 지역을 정리할 건데 이 분쟁 지역은 선생님이 백지도에다가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위치를 잘 아셔야 되겠다. 분쟁 지역의 위치,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 그리고 갈등이 벌어지는 민족과 종교. 자, 요거를 지도에다가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백지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두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A 지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자, 여기에 살고 있는 민족이 위구르족이죠. 자, 중국의 소수민족 A는 위구르족의 자치구. 자, 요 위구르족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합니다. 자,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죠. 자, B는 여기가 티베트 공원에 위치한 자, 티베트 자치구입니다. 자, 중국에선 C장 자치구라 부르고, 자, 여기에 티베트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티베트족은 불교를 믿죠. 자, 그래서 요 두 지역, 위구르족의 자치구, 티베트족의 자치구는 자, 중국으로부터 자, 분리 독립을 요구한다.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자, 하지만 중국은 분리 독립을 시켜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 요구하는 두 지역 살펴봤고요. 자, 종교 갈등 지역 두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C 요 지역을 우리는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불러요. 카슈미르 지역. 자, 여기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종교 갈등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종교 갈등 지역. 자, 카슈미르 지역. 자, 인도와 파키스탄 북부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D가 요 나라가 스리랑카죠. 자, 스리랑카는 두 민족 두 종교 간의 갈등입니다. 스리랑카의 다수 부족이 신할리주족이에요. 자, 다수 부족 신할리주족은 불교를 믿고요. 자, 그런데 인도에서 이주해온 자, 타밀족이 북부에 삽니다. 타밀족은 힌두교를 믿어요. 자, 그래서 스리랑카는 불교와 힌두교, 신할리주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소수 민족이 있는 나라. 자, 일단은 이가 자, 미얀마 서부에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로힝야족. 자, 미얀마의 소수 민족입니다. 자, 요 나라는 미얀마고요.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 이름은 뭐다? 자, 로힝야족입니다. 자,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에요. 자, 미얀마는 대부분 불교를 믿잖아요. 자, 그래서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너는 불법 이민자다. 자, 불법 이민자로 자, 간주되어서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는 자,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탄압받는 소수민족이라는 별명이 있는 자, 비운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미얀마를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로 갈게. F가 있는 나라는 일단 필리핀이죠. F의 이 섬 이름 있지? 이 섬 이름은 민다나오 섬이야. 자, 요 민다나오 섬에는 모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삽니다. 모로족. 자, 이 소수민족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자, 그런데 필리핀은 무슨 종교 믿어? 필리핀 대부분 크리스트교잖아. 그래서 이 모로족 중에 일부가 이슬람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이거. 우리 이슬람 나라도 독립해야 된다 하면서 모로 해방정선이라는 군대를 결성해서 필리핀 정부랑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족과 필리핀 정부 간의 내전이 벌어지는 곳. 여기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입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렇게 6지역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백지도 보면서 자, 최종적으로 나라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 이름들 한번 쭉 쓸게. 자, 1번이 몽골, 자, 2번이 중국, 자, 3번이 대만이죠. 자, 4번은 일본, 그리고 5번은 파키스탄, 자, 6번은 인도, 자, 7번은 네팔이죠. 자, 일단 종교는 다 생각나야 돼. 종교 파트에서 다 했으니까. 자, 8번 부탄, 자, 그리고 9번이 방글라데시, 자, 10번이 스리랑카죠. 자, 11번은 미얀마, 자, 12번 타이, 자, 13번 라오스, 자, 14번이 베트남, 자, 15번이 캄보디아입니다. 자, 16번은 말레이시아고요. 자, 17번은 여기 조그만 나라 싱가포르, 도시국가 싱가포르. 자, 18번이 적도 쪽에 섬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죠. 자, 19번은 또 섬나라 필리핀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것 추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 자, 일단 일본하고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사인데, 일본, 필리핀 요 두 나라는 환태평양 조사인데 위치해서 화산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인데가 끝나는데 위치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화산 지형이 많아요. 그래서 화산 지형이 많은 세 나라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지형 특징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타이의 축제 하나 기억해야 돼. 자, 송크란 축제. 자,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축제. 자, 요게 송크란 축제죠. 그래서 타이의 송크란 축제. 자, 요거 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 유역이 어떻게 흐르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하천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인더스 강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인더스 강은 인도 쪽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파키스탄 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린 강이 인더스 강이에요. 자, 대표적인 국제 하천이고요. 자, 그리고 인도 쪽, 인도 히말라야 쪽에서 이렇게 방글라데시 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이 힌두교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강, 바로 겐지스 강이죠. 자, 그러면 겐지스 강 하구에 여기 삼각조가 있어. 그러면 겐지스 강 하구 삼각조에 위치한 나라가 방글라데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천 유역으로 어떤 나라를 잡아라 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국제하천 메콩강. 자, 메콩강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메콩강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5나라를 다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인도 차이나 반도부터 그려볼게. 인도 차이나 반도가 요 반도 있잖아. 요 반도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인도 차이나 반도. 자, 여기에 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나라가 있습니다. 자, 인도 차이나 반도 5나라를 다 통과하는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국가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티베트 공원에서 일단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미얀마 쪽으로 한번 가. 미얀마 쪽으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라오스 쪽으로 왔다가 또 타이로 와. 막 라오스 갔다 타이로 왔다가 막 난리야. 알겠어? 자, 그리고 타이로 왔다가 그 다음에 미얀마 타이 국경을 좀, 미얀마 타이래. 라오스 타이 국경을 좀 흘러. 자, 그런 다음에 캄보디아로 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베트남에서 끝나는 거예요. 베트남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베트남 여기서 끝나는 거야. 요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메콩강 삼각주가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지금 베트남인 거죠. 메콩강 삼각주는 베트남에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린 요 메콩강은 중국의 티베트 공원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 5나라를 요렇게 절묘하게 다 흐릅니다. 자, 선생님이 뭐 완전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5나라 다 통과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요렇게 아래로 뻗어 나오는 요 반도가 있어. 자, 요 반도는 말레이 반도라고 불러. 자, 말레이 반도. 자, 그럼 말레이 반도에 있는 나라가 요렇게 있죠. 타이가 요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국경 접하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싱가포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말레이시아, 요 나라를 한번 봐봐. 자, 말레이시아가 여기 영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 섬에도 영토가 하나 있어. 근데 이 섬의 남쪽은 인도네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국경을 접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국경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자,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인도와 미얀마잖아요. 자, 인도 영토가 요렇게 해서 요 안쪽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인도 미얀마가 여기서 국경을 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베트남은 여기서 국경 접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런 국경선 접하는 나라들 요거 잘 보셔야 된다. 미얀마 타이 여기서 국경을 접하지. 맞지? 베트남 미얀마는 국경은 안 접하잖아. 맞죠? 인도 파키스탄 국경 접하잖아. 여기에. 그래서 이 나라 옆 나라에 누가 있고 옆 나라에 누가 있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자, 그리고 이 반도에 어느 나라가 있고 이 반도에 어느 나라가 있고 이 하천 흐르는 곳에 어느 나라가 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자, 작년 9월 목표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찾아야 될 나라가 지금 세 국가의 산업별 생산의 비율이고요. 호주, 인도, 중국 중에서 연결하는데 1, 2, 3차 산업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자, 이 나라는 가장 못 사는 인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다른 나라가 가장 선진국 호주가 되면 되죠. 자, 남는 가가 중국.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1번에 가의 원주민은 에버리지니가 대표적이다. 에버리지니는 호주의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다의 원주민이 돼야 된다. 자, 2번에 벵갈루루는 인도의 첨단 산업 지역이니까 2번이 정답인 거죠. 자, 3번에 석탄의 수출량은 중국, 호주 중에 호주가 많죠. 자,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석탄 생산량은 자, 중국이 전 세계 1등이잖아. 1등이 중국이잖아. 근데 중국이 아무리 생산이 많더라도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석탄 수출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출량은 호주가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국내 총생산은 중국이 여기서 1등이니까 틀렸고요. 5번에 밀 생산량은 자, 요것도 자, 밀 생산 요거 써볼게. 1등 누구야? 중국이지. 2등 인도잖아. 그러니까 인도보다 호주가 생산량이 적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올해 6월 목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국가 공휴일로 알아본 문화적 다양성 뭐 블라블라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 이 무슬림이 이슬람교도라는 뜻이니까 이 나라가 이슬람교가 이 나라에서는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찍혀있는 나라 중에 이슬람교가 1등인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한 나라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나라들 봐봐. 자, A가 부탄이죠. 자, B가 미얀마. 자, C 라오스. 자, D 캄보디아. 자, 이 네 나라는 모두 불교가 1등인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 말레이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올해 9월 모평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A나 자, 이게 지역 분쟁과 관련된 건데 이게 시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개념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 문제예요. 자, A가 파키스탄과 연토 분쟁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나라니까 A는 인도가 돼야지. 맞지? 자, 그리고 로힝야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B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이니까 자, B는 미얀마.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B는 타이보다 쌀 수출량이 적다 그랬는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쌀 수출량 전 세계 1등은 인도고요. 자, 2등은 타이입니다. 그럼 미얀마 타이 중에 쌀 수출량이 미얀마가 적으니까 기억은 맞는 거죠. 자, 니은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은 동남아시아 10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미얀마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지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맞죠? 자, 그리고 디귿에 A와 B는 국경을 접한다. 인도와 미얀마. 자, 여기서 국경을 접하잖아. 요게 인도 미얀마 국경이죠. 자, 그래서 인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쪽까지 인도 영역이잖아. 그래서 미얀마와 인도가 국경을 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런 복이 있지. 국경을 접한다 하는 복이 이거 대유행이야 지금. 작년부터 대유행이야. 여기서 애들이 자꾸 걸립니다. 9월 모평에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건데 지도를 똑바로 제대로 꼼꼼하게 안 봐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도만 잘 봤으면 이게 단순한 문제였던 거야.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2학년도 수능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 찾아야 될 나라가 자, 미얀마. 자, 그리고 요렇게 말레이시아가 있죠. 자, 그리고 필리핀. 자, 세 나라를 연결하는데 자, 가가 이슬람 신자 수가 많은 나라라고 하니 자, 이 나라는 세 나라 중에 말레이시아를 골라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불교 신자가 많은 나라니까 미얀마를 골라야죠. 자, 거기다가 로힝야족 얘기도 합니다. 자, 다는 그리스도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니까 필리핀. 자, 종교로 다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민다나오 섬, 모로족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나라는 쉽게 찾고요. 자, 1번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죠. 자, 가 틀렸고 자, 2번에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복. 자, 나는 미얀마니까 틀렸고요. 자, 3번에 나시고랭은 어느 나라 볶음밥? 인도네시아 볶음밥이지. 자, 필리핀 옷이래. 자, 음식 아니고요. 자,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한다 그랬다. 자, 타이와 국경을 접한다. 자, 요거는 대유행이라 그랬어. 이게 2년 전 수능부터 대유행이야. 그러면 타이가 지금 이 나라잖아. 자, 말레이시아랑 타이 여기서 국경 접하죠. 자, 미얀마랑 타이 여기서 국경을 접하잖아. 그래도 이 문제는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쉬운 거예요. 지도가 있으니까.
가나 모두 타이 국경을 접하잖아. 정답은 4번. 자, 그런데 이게 진화돼가지고 올해 9월 모평에서는 지도도 안 그려주고 국경 접하는지 물어보잖아. 지도 꼼꼼히 봐야 돼? 안 봐야 돼?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다의 수도 중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가깝겠지. 말레이시아가 제일 적도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작년 수능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세 국가에 대한 설명이래. 여기서 인도 찾고 파키스탄 찾으면 안 돼. 인도, 파키스탄은 남부아시아잖아. 자, 동남아시아 나라만 찾는 거야. 자, 먼저 가는 나다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인데 대표적인 축제로 송크란 축제가 있다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으니 가를 우리가 타이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다는 일단은 가와 국경을 접해. 나다의 공동적, 나와 다의 공동적, 타이와 국경을 접해. 타이를 우리가 찾았잖아. 타이와 국경 접함. 자, 타이와 국경을 접하는 나라 하면 서쪽에는 누가 있니? 미얀마가 있죠. 그리고 동쪽에는 라오스가 있고 캄보디아가 있어. 그리고 말레이 반도 쭉 내려오면 남쪽에는 말레이시아랑 국경을 접한다. 그럼 적어도 이 네 나라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네 나라 중에. 자, 그런데 여기서 나라가 중국, 인도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한대. 자, 여기서 중국과 인도 모두 국경을 접할 수 있는 나라는 미얀마밖에 없죠. 자, 거기다가 대부분 불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과 갈등이 있다. 이 소수민족은 로힝야족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미얀마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다. 자, 지금 남은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중에 이슬람교가 1등인 나라. 이 말레이시아밖에 없잖아. 그래서 앞에 어떤 섬나라랑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을 몰라도 다른 말레이시아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로 왕래하는 얘가 누구야? 막 이래버리면 말리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선택지 기억에 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어느 나라에 있다? 캄보디아에 있는 거죠. 자, 가는 타이야.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다는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국경을 접하는 게 맞죠? 어느 섬에서? 보르네오 섬에서. 맞죠? 자, 그러면 니은이 맞고요. 자, 디귿에 메콩강은 나와 다를 흐른다 그랬는데 메콩강은 중국과 인도 차이나 반도 5나라를 흐릅니다. 베트남 쪽에서 끝나. 그러니 미얀마는 흐르지만 말레이시아는 흐르지 않죠.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 제시문에 미얀마와 인도가 국경을 접한다는 제시문이 있잖아. 이게 오늘 국평에 또 변형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 메콩강이 어디를 흐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국경을 접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도 위치 보는 선택지가 너무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니은 선택지, 디귿 선택지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재작년 수능에 4번 선택지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거야. 올해 9월 모평에 디귿 선택지. 자, 그래서 지도 공부 여러분들 꼼꼼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지리 벼락치기 8번째 시간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파트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